우리는 왜 쉽게 휘둘릴까요? 왜 가까운 사람 앞에서조차 단호히 내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 깊이 쌓인 감정을 삼킨 채 미소 지으며 대화를 끝내는 걸까요? 심지어 그 미소 뒤에는 왜 또 참았을까라는 자책이 숨어 있고 그 밤은 어김없이 뒤척임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60세 이후 삶의 반 이상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온 우리는 지금 묻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백년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나를 지키는 관계가 먼저입니다는 그런 질문에 대한 따뜻하고도 단단한 대답을 들려주는 책입니다. 영국 국민 상담소라 불리는 IFT 공인 심리치료사 안젤라 센은 인간관계에서 휘둘리는 이유가 성격의 결함이 아니라 소통의 기술 부족이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타인을 해치지 않는 건강한 관계의 기술.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억지로 구하려 하지 말고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흐름에 순응하되 나 자신은 잃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자주 휘둘리는 이유는 착함이나 배려심 때문이 아니라 경계 없이 무너진 나의 기준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부모, 사회적 책임을 오래 감당해온 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좋은 사람이라는 기대 속에서 자신을 희생해왔고 그 결과 나를 잃는 법을 먼저 배운 셈입니다. 정약용 선생 역시 목민심서에서 타인을 살피되 나를 먼저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타인을 제대로 돌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상담 장면에서도 저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휘둘리는 걸까요? 라는 공통된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말합니다. 국적도 성별도 나이도 다르지만 말하지 못한 삶의 후회는 누구에게나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성장하지만 동시에 관계 속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낍니다. 한 사례자인 지연은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 가족 안에서도 늘 먼저 배려하고 손해보는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런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거절하면 싫은 사람이 될까봐 말을 삼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습관은 단순히 대인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자아 존중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밥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이는 우리 삶에서 선택의 주체가 나라는 것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우리가 휘둘리는 이유는 결국 타인이 우리를 지배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타인의 반응을 과도하게 예측하고 그 반응에 맞추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상처받고 누가 뭐라고 할까봐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상상 속 사람들에게 휘둘립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의 고요함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된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도 억누르는 것도 아닌 적절한 시점에 고요한 힘으로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가능할까요? 바로 나 자신과의 대화에서부터입니다. 이 글은 책나를 지키는 관계가 먼저입니다의 주제와 일치하는 실천적 통찰들을 통해 특히 60세 이상의 시청자분들이 삶의 후반부에서보다 단단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타인을 배척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존재할 수 있는 거리를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거절은 관계의 거리를 재조정하는 행위이며 싸움이 아닌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 자신에게도. 이 문장은 그저 인용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삶에 필요한 실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지연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매 순간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는 삶,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무심한 태도 말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소인배는 타인에게 엄격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타인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자신에게만 엄격한 태도는 군자가 아닌 소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내가 참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라는 생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공격하는 수동적 소통의 전형입니다. 그들은 늘 착하고 성실하지만 결국 누구에게도 깊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감정을 감추고 불편함을 숨기고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관계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나중에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휘둘리는 걸까?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종교적 전통에서도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유교는 인을 근본 덕목으로 삼지만 그 인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상호 존중입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한 인은 결코 타인을 살피는 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불교 역시 자비를 강조하지만 자비는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니라 분별 있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사랑입니다. 도교의 노자 역시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억제하면 부러지고 지나치게 유하면 흔들린다. 조화와 균형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솔직하게 말하면 관계가 깨지진 않을까,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진짜 관계는 불편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이에서 자라납니다. 말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는 상처가 되고, 상처는 결국 단절로 이어집니다. 반면 솔직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마치 잘 다져진 땅에서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요. 디펙 초프라는 의식 있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소통이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의식을 담은 책임 있는 표현입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 힘들다. 이 부탁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배워야 합니다. 할 말을 잘하는 것은 결코 싸우자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할 말을 할 줄 아는 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또한 진정한 소통은 타인의 감정을 억지로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 너는 너라는 건강한 경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 관계는 일방적이 되기 쉽고 관계의 방향성은 왜곡됩니다. 철학자 장자는 크게 본 자는 다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기고 지는 문제에서 벗어나 본질을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본질은 서로를 해치지 않으며 각자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연이 결국 상담실을 찾게 된 것도 자신을 더 이상 속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거절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왔지만 사실은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속여왔던 겁니다. 나를 거절하면 그건 내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거야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그녀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존재의 총체적 평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조율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소통은 기술이며 연습을 통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60세 이후의 삶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매일 아침 새롭게 배운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새로운 관계 방식을 배울 수 있고 그 배움은 바로 나를 지키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휘둘리는 걸까? 그 질문은 나약함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의 시작이며 가장 중요한 자기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소통은 잘 태어난 사람들만의 특권이라는 믿음입니다. 말을 유창하게 하고 감정을 즉각적이고 정리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만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은 말합니다. 소통은 성격이 아닌 기술이며 누구나 후천적으로 익힐 수 있다고요. 이것은 특히 60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분들께 더욱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관계에서 휘둘리는 건 역시 성격이 아니라 기술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지금부터라도 연습하면 된다는 깨달음을 줍니다. 웨인 다이어는 생각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참는 습관, 괜히 말을 아끼는 습관, 오해받을까봐 침묵하는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는 결국 자신도 모르게 휘둘리는 사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의식화된 연습을 통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말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세상의 많은 관계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유독 약해지는 이유는 어릴 적부터 형성된 기본값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도 언급되듯 가족은 가장 처음 관계를 배우는 사회 집단입니다.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 참았던 말들, 형제자매에게 양보하며 키워온 습관들이 그대로 성인이 된 후의 소통 방식에 투영됩니다. 부모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라온 사람은 타인의 기대에 예민하고 타인의 평가에 쉽게 흔들립니다. 따라서 현재의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본값을 점검하는 작업부터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태도는 오히려 관계를 망칩니다. 너무 착하게만 굴다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 착함을 권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의 역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명제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던 태도가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것으로 바뀌는 현상. 이것은 결국 착한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지 못하고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때 발생합니다. 조디 스펜자는 뇌의 패턴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하는 생각이 과거와 같다면 당신의 미래는 달라질 수 없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던 방식으로 침묵하고 늘 하던 방식으로 양보하며 늘 하던 방식으로 참는다면 지금까지의 고통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통해 다시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은 따뜻하지만 단호한 방식의 말하기입니다. 이것은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소통의 기술이며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익힐 수 있는 인간적인 기술입니다. 실제로 상담 장면에서는 거절이 핵심 화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은 단순히 상대를 뿌리치는 행동이 아니라 관계의 건강한 거리를 재조정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절은 관계를 깨는 일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책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절은 그 하나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덜어주는 강력한 치유의 문장이 됩니다. 노자 역시 말을 줄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했지만 이는 무조건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말은 꼭 해야 하고 어떤 말은 침묵해야 하며 어떤 말은 타이밍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이지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관계는 늘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사람이 용기를 낼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소통에 실패하는 이유는 대부분 예전처럼 말하고 예전처럼 행동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익숙한 방식에서 한 걸음 나와야 합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법. 그것은 피하거나 참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표현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연은 결국 자신이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에 지쳐갑니다. 직장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가족 안에서도 늘 주는 사람으로만 존재했고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필요나 감정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늘 착해야 한다는 신념은 겉으로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지만 그 대가로 자신과의 관계는 점점 무너져갑니다.
결국 사람들과의 모든 만남은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로 전락하고 그 안에서 쌓인 불만과 분노는 해소되지 못한 채 내면을 갉아먹게 됩니다. 청약용 은경세유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경계가 있어야 하며 그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이 곧 도리이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휘둘리는 관계의 문제는 바로 그 경계를 세우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상대의 부탁을 무조건 수용하고 거절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침묵의 대가는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감정의 방향조차 타인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책은 휘둘리지 않는 사람의 핵심 조건을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바로 단호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호함은 결코 공격적인 태도나 냉정한 판단이 아닙니다. 내 생각, 감정, 요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그 표현에 책임을 지는 태도입니다. 나는 이렇게 느낀다. 이건 어렵다. 이건 괜찮다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관계는 비로소 서로를 존중하는 구조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참는 것이 배려라고 믿는 이들에게 책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당신이 상처 입는 것도 관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건강한 소통은 언제나 상호성 위에서 작동합니다. 상대가 표현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만큼 나 자신이 표현할 권리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관계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가족 내 갈등은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침묵의 문화에서 자라납니다. 하지만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종종 억압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왜곡된 방식으로 터져나옵니다. 관계는 그러한 순간에 무너지거나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지게 됩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당신의 내면에서 오는 평화는 외부의 승낙에서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정직할 수 없습니다. 나를 속인 채 유지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선명하게 밝히는 용기가 타인에게도 나를 존중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런 관계야말로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유연함이야말로 진짜 용기라는 것을 배웁니다. 거절이나 갈등을 무조건 피해 다니는 것이 유연함이 아니며 모든 싸움을 받아치는 것이 용기도 아닙니다. 진짜 유연함이란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힘이며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책에 소개된 상호의 사례처럼 때론 물러서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소통은 논쟁이 아니고 나의 감정을 무기 삼아 상대를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통은 다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 자체입니다. 그 안에는 배려와 단호함이 함께 존재해야 하며 그 둘 사이의 섬세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관계는 지속 가능해집니다. 우리 삶은 인간관계의 총합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질은 결국 내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침묵이 익숙했다면 이제는 말하기의 기술을 익힐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해받기만을 바랐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말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하기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는 관계가 먼저입니다라는 이런 간단하지만 결정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관계란 결국 내가 얼마나 나를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건강한 소통은 그 존중을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괜찮아라는 말이 언제부터 우리의 방어막이 되었을까요? 사실은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문을 닫고 관계의 문까지 조금씩 닫아갑니다. 반복되는 괜찮음 속에서 우리는 점점 내가 누구인지를 잊게 됩니다. 스스로를 잃은 상태에서는 누구와도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관계란 곧 내 감정의 진실을 존중받는 관계입니다. 이 감정이 존중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감정도 진심으로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책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익혀야 할 실제적인 소통 기술들을 소개합니다. 단호박형 소통, 즉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연습은 평생 반복해도 아깝지 않은 훈련입니다. 단호함은 냉정함이 아니라 명료함이라는 저자의 말처럼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비로소 말을 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삶에서 쌓아온 내면의 성숙함을 바탕으로 이제는 내 감정과 욕구, 경계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말하기 연습이며 그 말은 나를 지키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것이 당신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러나 그 손을 잡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 채 베푸는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지켜야 그 따뜻함이 진짜 사랑이 됩니다. 이 책은 단지 소통을 잘하라는 조언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법, 나를 잃지 않고 관계를 이어가는 법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결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사실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인간관계의 기술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책은 당신에게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를 끊지 말고 대신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다시 연결하라. 말하지 못해 후회했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이제는 말함으로써 관계를 새롭게 세우는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책이 그 길에서 따뜻하고 단단한 동행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섬세해져야 합니다. 관계에서 지치고 휘둘리며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당신 스스로를 지키는 말하기로 그 삶을 바꾸어 보십시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존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지키는 관계가 먼저입니다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